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찰스 두이그가 쓴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버드 MBA 출신 뉴욕타임스 전문 기자로서 700여 편의 학술 논문과 300여 명의 과학자 및 경영자를 인터뷰하며 습관 사용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담은 책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중심에는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습관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기억 전문가 레리 스콰이어는 유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진이 새로운 행동을 배워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유진이 뇌 사진을 판독한 결과 그의 기저핵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손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 유진은 심각한 뇌 손상에도 불구하고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런 고리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유진이 동네를 산책하고 부엌에서 견과류 봉지를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런 신경학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유진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콰이어는 어떤 실험을 생각해냈다. 플라스틱 조각, 밝은 색상의 장난감 부품 등 섞인 16개의 물건을 직사각형 판지에 풀로 붙인 후에 8쌍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쌍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정답이라 쓰인 스티커를 바닥에 붙였다. 스콰이어는 유진을 탁자 앞에 앉히고 한 쌍의 물건을 준 후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뒤집어 바닥에 정답이라 쓰인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 실험은 보통 기억력을 측정할 때 이용된다. 물건이 16개뿐이고 언제나 똑같은 8쌍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몇 번만 해보면 어떤 물건에 정답이 쓰인 스티커가 있는지 쉽게 기억한다. 그러나 유진은 실험을 반복해도 정답을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여하튼 실험은 일주일에 2번씩 그때마다 40회씩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실험을 시작하고 수주가 지난 후 한 연구자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물었다. 오늘은 왜 여기에 오신지 아십니까? 유진이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에게 어떤 물건을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물건들의 모양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건들이 어디에 쓰는 건지 말해야 하는 겁니까? 유진은 그 실험을 이미 여러 번 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8일이 지나자 유진이 정답을 선택한 경우가 85%가량 되었고 36일 이후에는 95%까지 올라갔다. 어느 날 실험이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이 성공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연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이걸 전에 봤던 게 기억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유진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는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여하튼 머리는 여기에 있는데 내 손이 그렇게 하는 거요 라고 말했다. 스콰이어는 유진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진은 신호를 포착했던 것이다. 항상 똑같은 조합으로 그의 앞에 놓이는 한 쌍의 물건이 바로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에 자극받아 반복 행동이 뒤따랐다. 이때의 반복 행동은 그가 어떤 물건 하나를 선택한 후에 바닥에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그는 물건을 뒤집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끝에는 보상이 있었다. 그가 정답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찾아낸 후에 얻는 만족감이 보상이었다. 결국 습관고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스콰이어는 이 패턴 자체가 습관이란 걸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하나 더 해보았다. 유진 앞에 물건 16개를 한꺼번에 늘어놓고 정답이라고 적힌 물건을 한쪽에 쌓아보라고 요구했다. 유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요? 라고 말하면서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뒤집기 시작했다. 스콰이어는 유진에게 멈추라고 하고는 물건을 뒤집는 게 아니라 한쪽에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은 왜 물건들을 뒤집었던 것일까? 스콰이어는 내 생각에는 습관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유진은 정답이라고 적힌 물건을 한쪽에 쌓는데 실패했다. 습관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스콰이어가 습관이 증거로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유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물건을 몇 초 이상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유진이 매일 아침 혼자서 산책할 수 있었던 것도 습관으로 설명된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모퉁이 나무, 특별한 모양이 우편함 같은 신호에 따라 움직였다. 따라서 자신이 집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습관이 그를 집 현관까지 인도했던 것이다. 유진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매일 서너 번씩 아침 식사를 했던 이유도 설명된다. 적절한 신호가 주어지면 그는 기저해기 시나리오를 기계적으로 따랐던 것이다. 그것 말고도 유진에게는 많은 습관이 있었다. 연구진이 유진이 습관을 조사하기 전까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이었다. 유진이 딸은 안부를 물으려고 가끔 부모의 집에 들렀다. 딸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는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를 만났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현관을 빠져나갔다. 딸이 떠나면 유진은 조금 전에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딸이 자기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갔다고 화를 냈다. 또 잠시 후에는 자신이 화를 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 패턴이 어느덧 습관으로 자리 잡아 유진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하게 화를 냈고 그 분노는 저절로 사그라질 때까지 한동안 지속되었다. 비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끔 남편은 탁자를 내리치며 욕을 퍼부었어요. 왜 화가 났느냐고 물으면 모르겠어. 하지만 화가 나서 미치겠어. 라고 말했어요. 신호를 인식하면 반복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스콰이어의 새로운 실험에서는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다. 습관이 놀랍도록 섬세하다는 점이었다. 유진의 경우 신호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습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네를 산책할 때 도로 보수 공사로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거나 폭풍 때문에 나뭇가지들이 인도를 덮었을 경우에는 집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길을 잃었다. 그럴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 또한 딸이 집을 떠나기 전에 10초라도 이야기를 나누면 유진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다.
유진을 대상으로 한 스콰이어의 실험은 학습이나 의사 결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그 덕분에 뇌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계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유진은 기억과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습관도 우리 행동의 근원이란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습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배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습관은 우리 내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진이 습관을 다룬 스콰이어의 첫 논문이 발표된 이후 습관 형성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하나의 학문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듀크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및 독일, 네덜란드 대학교들에 소속된 학자들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백여 기업체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까지 달려들어 습관이 신경학과,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어 습관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습관이 나타나는 이유와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실험에서 스콰이어가 유진에게서 찾아낸 결론들을 재확인했다. 습관은 강력하지만 섬세하고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습관은 우리 허락 없이 나타나지만 세 부분 중 하나라도 손보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습관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습관은 우리 뇌를 상식적인 판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그 습관에만 매달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무척 강력하다. 예컨대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한 실험에서 어떤 신호에 반응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쥐들을 훈련시켰다. 쥐들이 성공할 때마다 보상으로 먹이를 줬다. 그 후 연구자들은 먹이에 유독성 물질을 넣어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쥐들이 먹이에 다가가면 바닥에 전기를 흘려보내 충격을 줬다. 쥐들은 먹이와 실험용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독성 물질을 넣은 먹이를 먹지 않았고 전기가 흐르는 바닥 근처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습관 훈련 때문에 똑같은 신호를 주면 쥐들은 기계적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먹을 것을 먹거나 전기가 흐르는 바닥을 지나갔다. 그렇게 행동하면 구토를 하고 전기 충격에 펄쩍 뛰었지만 신호에 대한 반응은 변하지 않았다. 습관이 머릿속에 깊이 배어들어 쥐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패스트푸드를 예로 들어보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때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며 맥도날드나 버거킹 앞에 자동차를 세운다고 탓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식값도 싸고 맛도 있다. 가공한 고기, 짭짤한 감자튀김, 달콤한 청량음료를 한 번쯤 먹는다고 건강이 뭐 얼마나 나빠지겠는가. 그러나 습관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부지 불식간에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은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다시 일주일에 두 번이 되어 아이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 지경에 이른다. 노스텍사스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연구진은
가족이 식사해서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차츰 증가하는 이유를 연구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신호와 보상을 찾아냈다. 달리 말하면 습관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예컨대 맥도날드 매장은 어디에서나 똑같아 보인다. 맥도날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매장의 구조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말투까지 규격화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에서는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햄버거를 먹으라고 자극하는 신호다. 이런 체인점 음식은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가공되어 있다. 예컨대 감자튀김은 혀에 닿는 순간 흐물거리도록 조리된다. 그래야 소금맛과 튀김맛이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어 쾌락 중추가 반응하면 뇌를 신속하게 그 패턴에 가둬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고리는 좁을수록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도 무척 섬세하다.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으면 다른 매장을 찾아가는 가족들보다 집에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 가족들이 더 많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 패턴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습관고리가 뇌 속에서 점점 굳어지는데도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고리를 깨트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신호와 보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반복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리고 7년이 지난 2000년, 유진은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산책을 나갔고 간혹 하루에 5-6번씩 먹기는 했지만 원하는 것을 먹었다. 비벌리는 텔레비전이 히스토리 채널에 맞추어져 있으면 유진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재방송이든 새 프로그램이든 유진은 항상 히스토리 채널만 보았다. 하기야 그는 재방송과 본방송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습관이 유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앉아서 지냈다. 프로그램이 항상 새로워서 지루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3-4시간씩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의사들은 유진의 심장을 걱정하여 비벌리에게 유진의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벌리는 유진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이려고 했었지만 유진이 자주 먹던 음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유진은 아내의 충고를 금세 잊어버렸다. 냉장고에는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지만 유진은 베이컨과 달걀을 찾아낼 때까지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유진이 반복 행동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노령이어서 뼈가 나날이 약해졌기 때문에 의사들은 걸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유진이 생각에 자신은 실제보다 20살은 더 어렸다. 게다가 걸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스콰이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기억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 폴리를 통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 뇌에는 행복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해치더라도 그 능력을 없애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비벌리는 나름대로 깨달은 습관의 원리를 활용해서 유진이 노령으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새로운 신호를 제공해서 유진이 건강에 해로운 패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비벌리는
냉장고에서 베이컨을 없애버렸다. 그러자 건강에 좋지 않은 아침 식사를 몇 번이고 하던 유진이 습관이 사라졌다. 또 유진이 앉는 의자 옆에 샐러드를 놓아두자 유진은 가끔 샐러드를 집어먹었다. 샐러드를 먹는 게 습관이 되자 맛있는 것을 찾아 부엌으로 가던 유진이 반복 행동이 중단되었다. 이리하여 식습관이 차츰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어느 봄날 텔레비전을 보던 유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비벌리가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다. 유진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비벌리는 황급히 앰뷸런스를 불렀고 가벼운 심장 발작이었다. 통증이 가라앉자 유진은 병상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쳤다. 그날 밤 유진은 엎드려 잠을 자려고 가슴에 부착된 감지 장치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당연히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고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간호사들은 전선들을 테이프로 묶어 유진이 감지 장치들을 만지작거리지 못하게 했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 구속복을 입힐 거라고 위협했다. 간호사들이 병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유진은 그런 협박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유진이 딸 캐럴 레이스는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얌전히 앉아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반복해보라고 했다. 캐럴은 내게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아빠가 이런 것들을 가슴에 가만히 붙이고 있으면 과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간호사들은 딸이 조언대로 유진을 무작정 칭찬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칭찬받는 걸 좋아했다. 이틀 후 유진은 간호사들이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일주일 후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2008년 가을 유진은 거실에서 서성대다가 난로 받침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다. 유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스콰이어와 그의 팀원들은 유진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황 발작을 일으킬까 걱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진이 병상 옆에 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적은 쪽지를 남겨두었고 병실 벽에는 아이들이 사진을 붙여놓았다.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왜 자신이 병원에 있는지도 묻지 않았다. 스콰이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유진은 모든 불확실성과 타협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지낸 게 벌써 15년이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걸 그의 뇌가 깨우친 것 같았습니다. 비벌리는 매일 병원을 드나들었다. 병원에 가면 남편과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보낸 즐거운 날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사진들을 가리키며 그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도 얘기했지요. 우리는 57년을 함께 살았어요. 52년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유진이 병원에 입원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딸이 병실에 들어서자 유진이 우리 뭐 할까 라고 물었다. 딸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으로 나갔다. 유진이 날씨 참 좋구나 라고 말했다. 딸은 손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손자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논다고도 말해 주었다. 딸은 아버지가 곧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새벽 1시 비벌리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유진이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를 소생시킬 수 없었다는 의사의 전화였다.
유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연구자에게 박수를 받았다. 그가 남긴 뇌 사진들이 지금도 수백여 연구실과 의과대학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이가 과학에 기여했다는 걸 알았다면 정말 뿌듯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에요.